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소득세법 파트 페이지 313페이지 근로소득 주관식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서부터 가볼게요. 요 파트는 이제 전산세무 2급 하신 분들은 급여자료 입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세 비과세 나누시잖아요. 급여자료 할 때.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3일의 근로자인 김수정 씨의 2021년이에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이니까. 다음과 같을 때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계산하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얘는 근로소득 금액은 아니고 과세 대상 근로 금액이 얼마네요. 쉽게 과세 대상 급여가 얼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월급여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연급여를 구해야 되니까, 연봉을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거 과세는 맞는데 급여니까 곱하기 12를 해서 2,400만 원이 과세가 되실 거예요. 다음, 그러고 하단에 상여 월급액의 400%죠? 그럼 월급여가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에 400%면 4배죠? 그래서 800만 원만큼이 과세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꽁지에 이제 수당자가 달리시면 웬만하면 과세예요. 그래서 꽁지에 수당자가 달리는 것 중에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게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육아수당 아니면은 야간근로수당. 뭐 야간근로수당 같은 경우도 이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국외근로수당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이제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월차 수당 과세, 가족 수당도 과세, 효도비 같은 경우도 쉽게 보너스거든요. 그래서 과세. 다음, 그러고 하단에 보시면 식대가 나와요. 식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을 때는 10만 원까지 가세죠. 그게 이제 월 10만 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월 10만 원씩 해서 1년분 120만 원만큼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다음에 문제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좀 예시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예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조건에 보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본인 차량이어야 되고,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 인정이죠. 다음, 그러고 두 번째는 실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되고. 되셨죠? 출장 가시면서 이제 회사에서 야, 너 차 있잖아. 일단 갔다 와. 그랬더니 최소한 주유비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이제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갔다 오면 줄게. 혹은 회계 직원이 갔다 오면 드릴게요. 정산해서 올려주세요. 이런 케이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월급 받으면서 그걸 이제 정산받는 얘기들. 다음, 그러고 세 번째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한 케이스. 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만족하실 때 이제 비과세가 되시죠. 그래서 요 이제 업무와 관련됐다라는 거는 출장이나 이런 거지 출퇴근은 안 돼요. 출퇴근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면은 이제 비과세가 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단에 보니까 그냥 비과세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시면은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시죠. 그래서 받은 게 월에 25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뺀 5만 원에 대해서 월마다 과세가 되고 곱하기 12달을 해서 60만 원만큼 과세가 됩니다. 다음, 그러고 하단에 보면은 3일로부터 주 3일이죠.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이 됐대요. 소득 처분된 게 상여인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부를 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인정상여라 그러시죠. 그래서 인정상여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실 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로 제공을 언제 했냐면은 2021년에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2021년에 과세로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과세가 지금 얼마 있냐면은 2,400, 800, 200, 100, 50, 60, 100만 원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2,400에 800에 200에 100만 원에 50만 원에 60만 원에 100만 원을 하시면은 답안에 가시는 건 3,710만 원, 3,710만 원이네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근로소득
그러고 이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그래서 다음 예제는 주관식 문제가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315페이지를 보면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 급여가 200만 원인데 2021년도 거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곱하기 11을 해서 2,400만 원만큼이 아까처럼 했을 때 과세급여가 될 거고요. 다음에 상여가 월급의 400%래요. 월급여가 200만 원이니까 상여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 곱하기 4를 해서 800만 원만큼이 상여금 과세가 되겠네요.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은 자녀 학자금이 있어요. 요 이제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로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이제 학자금이시면은 이제 일정 요건을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과세 제외가 아싸리 처음서부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뭐 사내복지 기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받은 뭐 자녀 학자금이나 근로자의 학자금 같은 경우 아예 과세로 보질 않아요. 근로소득 자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가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과세 제외하고 비과세의 차이가 뭐예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 시험 보실 때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차이를 구분하시는 것까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알죠? 과세 제외는 뭐 아마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과세 제외는 아싸리 처음서부터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필요조차 없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이라고 나오실 거고 비과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안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을 하면은 과세로서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돼서 근로소득으로 처음에 인정을 하고 비과세로 빼냐 아니면 아싸리 근로소득 자체가 아니냐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시험 보면서 그거 구분하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경관리사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까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그러고 자녀학자금은 이제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사내복지기금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근로자 본인에 대한 뭐 학자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학자금 자체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이란 말도 없고요. 그래서 과세가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과세급여가 얼마냐면은 2,400에 800에 80만 원이시죠? 그래서 이 과세들을 합치면요.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은 근로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2,400에 800에 80만 원 합치면은 3,280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근로소득이 3,280만원이시잖아요. 일반 근로자는 누진공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3,280만원 구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표는 안 외우셔도 돼요. 문제 푸실 때 주어줄 거예요. 되셨죠? 또 그러신 분도 있어요. 안 주워주면 어떻게 해요?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아셨죠? 그거 말고 다른 문제 맞추세요. 어차피 주워줄 거기 때문에. 다음 또 갈게요. 자, 안 주워주면은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재경관리사 하시면서는. 자, 그래서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50만원 플러스 1,500만원 초과액이 15%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750만원에 플러스 근로소득이 지금 얼마냐면요 3,280만원인데 그 중에 1,500만원을 초과한대요. 그래 1,500만원을 빼주고 여기에 곱하기 15%를 한 금액이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요게 이제 2020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그냥 이렇게 산식만 계산하면 됐는데 이제는 민 요렇게 계산한 금액과 2천만 원 중에 작은 것 중에 근로소득 공제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계산을 하면 가운데부터 3,28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고 그럼 나오는 1,780만 원에 뒤에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가 우선이니까 0.15를 곱하고 그러고 앞에 걸 더해야 되겠죠. 750만 원을 더해주면은 금액이 얼마 나오시냐면요 1,017만 원이 나와요. 1,017만 원. 그러면 지금 앞에 게 더 작죠. 2천만 원보다. 그래서 요만큼이 근로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는 1,017만 원. 그럼 빼게 되면은 나오는 근로소득 금액은 2,263만 원이 돼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서 이제 일용근로자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 317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일용근로자인 김수정 씨로부터 일당 58만 원을 지급받았다. 자, 일용근로자인 김수정 씨가 부담해야 될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일까요?를 계산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자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는 산식은 기본적으로는 1 급여액에 마이너스 15만 원에 곱하기 6% 마이너스 산출세액 곱하기 55%를 해서 나오시는 게 원천징수 세액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1급여액이 근로소득이고 뒤에 빼는 걸 우리가 공제라 그러죠. 그래서 뒤에 15만 원이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가 붙은 거예요. 빼는 거니까 소득에서 빼는 거라. 그래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얼마? 15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공제가 있구나. 되셨죠?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빼시게 되면요, 요만큼이 뭐냐면 근로소득 금액인 거예요. 거기에 6%를 곱하죠. 왜냐면 일용근로자는 돈을 적게 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6%가 뭐냐면은 소득세 누진세율 중에 가장 작은 구간의 누진세율이에요. 1200만 원 이제 이하 들어가시는 분들. 그래서 6%를 곱하면은 소득금액의 세율을 곱했으니까 요만큼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산출세액이 돼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 뒤에 빼기가 한 번 더 붙었죠? 그럼 이제 빼기가 공제니까 세액 공제가 붙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뒤에 세액 공제 파트가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제 생각할게, 일용근로자도 세액 공제가 있구나. 몇 퍼? 산출세액의 55%요. 되셨죠? 그래서 가끔 이제 예전에 전산세무 이급 문제로는 요런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다음 중 일용근로자는 소득공제가 없다. 틀리고, 일용근로자는 세액공제가 없다. 틀리고, 일용근로자의 세액공제는 45%다. 그럼 틀려요. 이제 그 45%가 왜 나오냐면은 학원 이제 강사님들이나 혹은 실무자분들 중에서는 요 산식이 조금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1급여액에 마이너스 15만원 곱하기 6%를 하고 뒤에 곱하기 어차피 55%를 뺄 거잖아요. 그러니까 1-55%를 해서 곱해버리게 되면은 4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위에 산식하고 결론적인 값은 동일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앞에 산출세액 계산해서 55%를 빼주나 55%를 뺀 45%를 곱해주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은 세액공제는 45%다. 이렇게 세무이급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틀려요. 아셨죠? 그래서 세액공제는 몇 퍼라고요? 1-55%를 뺐기 때문에 45%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55%입니다. 한 번 더. 요 산식을 이제 다시 약식을 하면은 요만큼을 이제 곱해내서 6% 곱하기 45%라면요 2.7%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급여액에 마이너스 15만원을 빼고 곱하기 2.7%를 바로 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원천징수세액이 바로 나오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산식 계산할 때 두 번째를 보통 계산하는 편이고요.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급여액이 5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58만원 마이너스 소득공제 15만원 있고 뒤에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지울게요. 자, 뒤에 곱하기 세율이 6% 곱하기 45%를 해주면은 11,6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원천징수하고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는 분리과세 금액이 됩니다. 되셨죠? 이게 원천징수 세액이에요.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31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318페이지 이제 주관식 문제는 두 가지 소득이 있는데 두 가지 소득 중에 그 금액들이 어떤 게 2021년도의 귀속소득일까요? 요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잉여금 처분 결의에 의해서 상여가 지급된 거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인정상여 금액이거든요. 인정상여. 되셨죠? 그래서 법인세 이제 세무 조정하시면서 입금 처리하면서 소득 처분 상여 잡은 경우,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 같은 경우는 기속 시기 판단을 할 때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판단을 해요. 되셨죠? 그러고 인정상여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적었었죠. 근로를 제공한 기간. 되셨죠? 혹은 뭐 근로를 제공한 날. 그래서 첫 번째 거 잉여금 처분 결의를 보게 되면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여기 있죠? 그 중에서도 2021년도 거, 2021년도 이제 근로소득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근로소득이 얼마 있냐면은 120만 원이 되고요. 인정상여 같은 경우는 근로제공한 기간이시죠? 그럼 이제 근로제공한 기간은 요건 거예요. 앞에 대상사업년도. 그래서 2021년도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180만 원의 인정상여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120만 원에 180만 원 하셔서 근로소득은 300만 원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하단에 이제 객관식 가볼게요. 자, 페이지 320페이지. 다음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입니다. 여기 비출자 임원에서 어떤 말이 나오실 수 있냐면은 소액주주라는 말이 나오실 수 있어요. 되셨죠? 소액주주. 그래서 소액주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주주 혹은 종업원이 이제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되셨죠?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돼요. 이 사택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이 이제 쓰라고 기숙사 같은 경우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사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출자 임원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과세가 돼요. 되셨죠? 그러고 이 사택 말고 주택 얘기가 있는데, 주택은 앞에 법인세 파트를 가셔서 나중에 뒤에 가시면 어디서 나오시냐면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파트 가면 나와요. 혹시 법인세 이제 아직 저랑 학원에서 법인세 수업 진도를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은 아, 뒤에서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얘기는 거기 가서 해드릴 거고, 사택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나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가 이제 제공받으면은 아, 비과세로 보는구나. 그래서 X. 다음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요, 과세 제외 금액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시고요. 다음, 그러고 가끔 이제 이러신 분도 있어요. 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라는 게 얼마예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원 이제 동료 직원 있으시잖아요. 동료 직원 이제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낼 때 보통 얼마 내세요? 그 금액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뭐 동료 직원 결혼하는데 내가 가서 축의금을 한 1,000만 원 냈다. 말이 안 되죠. 되셨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안 되고, 사회 통념상 이제 일부분 인정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과세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하단. 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했죠. 잉여금 처분 결의에 의해서 상여로서 하는 소득 같은 경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과세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리을도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가 받는 장학금 같은 경우 과세 제외라 그랬었죠. 마무리. 시간의 근무 수당이나 통근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가 되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근데 시간의 근무 수당, 이제 야간 근로 수당이 되는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요건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비과세냐 아니냐.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디귿 미음이 됩니다.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갑니다. 2번.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해당 과세기간에 5월에 입사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월할, 아니요, 이런 말은 없어요. 아셨죠? 없어요, 이런 말은. 그냥 총 근로소득 가지고서 누진공제로서 구간 파악해서 소득공제 갖다 넣으시는 거예요. 다음 2번.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 대신에 필요경비 아니에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가 진도 나가면서 앞에서 얘기했었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기타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 세 가지 정도는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소득
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1월서부터 12월까지 간이세액 조견표에 인해서 원천 징수하고 12월 최종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아니죠. 연말정산은 2월에 하시죠. 그래서 지문 틀렸고요. 요 3번 지문은 이제 뭐하고 이어지시는 거냐면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 의제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월서부터 11월까지 뭐 월급을 못 줬다. 그러고서 이제 연도가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12월까지도 월급을 못 주면은 1월서부터 11월의 월급은 12월에 줬다라고 본다.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책에 보시면은 책에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책의 31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이게 있거든요.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거 지금 이제 3번 지문하고 비슷한 지문이 있어요. 그거랑 헷갈리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 틀리셨고 연말정산은 2월. 다음 다방인 4번이겠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귀속 시기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되셨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 오케이.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3번 다음 자를 의해서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1년도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니에요? 자 소득 금액이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나오는 게 근로소득 금액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연산을 해서 마지막 거 3번을 구해줘야 된다 정도까지. 자 근데 2021년도죠. 그러니까 월급여는 연급여로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녀보육수당이나 중식대는 제외됐다 이런 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자 그럼 월급여는 당연히 과세일 거니까 곱하기 12를 해서 2,400만원만큼 과세가 될 겁니다. 다음 그러고 상여는 월급여의 이제 500%라 그랬으니까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곱하기 5배를 하면은 1000만원이 과세가 될 거고요. 다음에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이 있으시게 되는데 요거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자녀가 6세 이하 자녀가 2명 있으면은 명당 10만원씩 해서 월 20만원인가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녀가 몇 명 있는 거랑 중요하진 않아요. 알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그냥 월에 10만원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면은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부분은 5만원만큼은 과세고 곱하기 12를 하셔서 60만원만큼 이제 과세가 됩니다. 한 번 더. 자 아래 중식대 식사를 제공받았죠? 그럼 20만원은 다 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에 곱하기 12를 해서 120만원만큼 과세가 될 거고요. 다음에 연차 수당 있으시죠? 그래서 200만원 당연히 수당자 달렸으니까 과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과세 금액이 총 얼마냐면요. 자 2,400만원에 1000만원에 60만원에 120만원에 200만원까지 해서 3,780만원이 과세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면 구간으로 봤을 때 어딨냐면은 지금 여기죠. 위에 거. 그래 산식이 요렇게 가겠네요. 그럼 산식 하단으로 뽑아서 한번 써볼게요. 자 750만원에 3,780만원 마이너스 1,500만원 빼서 1,500 초과분을 구해주고 뒤에 곱하기 15% 해주게 되면은 가운데부터 3,780만원에 1,500만원을 빼주고 곱하기 뒤에 15% 곱하고 앞에 750만원을 더해주고 그러면 1,092만원. 그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요거와 2천만원 중에 작은 걸로 간다 그랬었죠?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그럼 지금은 작은 게 앞에 거 1,092만원이겠네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가 1,092만원. 그럼 빼주게 되면은 나오는 근로소득 금액은 2,688만원이 되겠네요.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되셨죠? 2,688만원. 다음 아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4번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자 사내 급식으로 제공받는 식사라고 적혀 있으시죠? 식사는
얼마를 받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얼마짜리 뭐 밥이 나오든 전부 다 비과세예요. 식대가 아니에요. 식사예요. 아셨죠?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 월 10만 원씩 비과세인데 식사 밥은 얼마짜리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비과세고. 그래서 1번 비과세고요. 과세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실비 변상 정도의 일찍료나 숙직료 요것도 당연히 비과세가 될 거고, 비과세 요건 한번 훑어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다음 그러고 4번, 종업원이 받는 연 200만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인데,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예요. 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은 과세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200만원 받으셨으니까 비과세라서 과세 아닙니다. 요거 전산세무 1급으로 나오신 적 있어요. 그래서 1000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을 때 모니터 이제 과세되는 급여가 얼마인지 본인이 생각해서 쳐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500만원까지 비과세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답안에 가시는 건 3번. 그래서 국외근로를 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근데 이 국외근로자 중에 소정 요건에 해당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원양어선에 선박에 탑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장에서 일을 하신다든가 이런 케이스 등이 되시게 되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되셨죠? 근데 지금 받은 게 월 얼마? 500만 원이시죠. 그럼 첫 번째 걸로 하든 두 번째 걸로 하든 오바되는 초과되는 부분 같은 경우 과세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과세 맞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3일은 근무하는 김철수 대리의 2021년 급여 지급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근로소득이 얼마네요. 소득공제 뺄 필요가 없네요. 지금 문제는. 자, 그러면은 자녀보육수당 중식대 제외니까 요게 월급여가 300이시죠?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곱하기 12 하시면 3,600만원만큼 과세가 될 거고, 다음에 상여는 지금 바로 나왔네요. 상여 과세. 다음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비과세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라 그랬죠? 비과세. 중식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있죠? 그럼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다음에 여기 있죠? 자가운전 보증 이렇게 조건이 적혀야 돼요.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1번 조건 맞고 업무에 사용하고 두 번째 조건 맞고 소유 비용을 지급받지 않았다. 오케이, 그럼 월급 받으면서 지금 같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은 20만원까지 비과세 되셨죠? 그래서 과세에 들어가시는 거는 5만원에 월 25만원씩 받았으니까 곱하기 12를 해서 60만원만큼 과세가 돼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비읍 3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 요거 지금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예제네요. 자, 그래서 과세겠죠? 그러면 과세로 들어가시는 게 3,600에 다음에 아래 상여 400에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60만원에 다음에 아래 인정상여 부분 100만원 하시게 되면은 4,160만원이 과세 근로소득이시겠네요. 괜찮으시죠? 얘는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소득이에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아래 갑니다. 6번. 자, 6번. 김자경 씨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얼마네요? 비과세 계산을 하래요. 그럼 급여는 뭐 부질없고. 다음에 식대 식사 제공이 없으며 월 13만 원이시죠? 그러면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10만 원만큼 곱하기 12를 해서 120만 원만큼 비과세가 되실 거예요. 되셨죠? 이게 식사를 제공받으셨으면 그냥 다 과세예요. 다음에 연장근무 수당이 있으시게 되는데 생산직이 아니죠. 뭐 혹은 뭐 광산근로자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보실 필요 없고 상여금 당연히 과세, 일직료, 숙직료 아까 제가 비과세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 비과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지급받는 급여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은 좀 보시면서 좀 외우셔야 돼요. 제가 오프라인 소득세 이제 수업을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희 지금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전산세무 2급 취득하면서 제가 보통 수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었거나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은 오프라인 때 와가지고
설명을 따로 해주긴 해요. 이제 질문하실 분 해가지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그거 말고 이제 설명을 안 하면은 딱 요렇게만 적어줍니다. 질문을 하면은 막 채 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아 이래서 비과세고 이래서 비과세고 얘기는 해줍니다.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120만 원에 15만 원에 55만 원. 그래서 120만 원에 15만 원에 55만 원. 다방에 가시는 거 190만 원이겠네요. 비과세는.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7번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래요. 되셨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 자, 그럼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얼마인지부터 봐야 될 거예요. 자, 곱하기 12 2,400만원 해서 과세 월급이니까 이거 연급이면은 굳이 곱하기 12를 안 하셔야 돼요. 알죠? 자, 그리고 월급여의 500%가 상여라 그랬죠? 그래서 월급여가 200만원. 자, 곱하기 5를 해서 1000만원만큼이 과세. 자, 그러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이거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5만원에 곱하기 12에서 자리가 모자라네요. 자, 아래다 쓸게요. 60만원만큼 과세가 될 거고 아래 중식 때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죠. 그럼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될 거니까 의미가 없고 다음에 연차수당 총합계 100만원 과세겠죠. 그래서 지금 과세급여가 총 얼마냐면은 2,400에 1000만원에 60만원에 100만원까지. 그래서 2,400에 1000만원에 60만원에 100만원까지. 그러면은 3,560만원이에요. 3,560만원. 자, 그러고 하단의 근로소득 공제는 3,560만원이면은 첫 번째 구간이겠네요.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는. 그래서 하단으로 빼서 산식 써보면 750만원에 3,560만원 마이너스 1,500만원 곱하기 15% 하시게 되면은 3,560만원 마이너스 1,500만원 곱하기 15% 플러스 750만원 하시면 1,059만원 하고 2천만원 중에 작은 거라 그랬죠. 소득공제 미는 안 쓸게요. 알죠? 말로 했으니까 1,500 다시 1,059만원만큼이 소득공제가 되시겠죠. 그래서 둘 중 작은 거는 1,059만원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소득금액은 3,560만원에서 빼주게 되면은 2,501만원이 되시겠네요. 괜찮으시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2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시고요. 자, 다음 파트가 아마 연금소득, 기타소득 파트이실 텐데 그 파트에서 이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